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번 시간에 오온계공 또 일체고액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세히 설명한다고 노력을 했더랬습니다. 사실 그 대목에서 아직 조금 몇 마디를 더 붙여야 되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은 제가 그걸 번역했을 때 확실히 보시고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의 번역 문장에는 그 대목이 빠져 있습니다. 산스크리트에는 있습니다. 오온이 있는데 그것들이 실체가 공하다 없다. 고 확실히 보시고서. 산스크리트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요 확실히 보시고서에 해당하는 산스크리트가 뭔가 하면은 빠슈야띠 스마입니다. 빠스가 보다라는 말이니까 스마가 확실히 확실하게 라는 말인가 확실히 보시고서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 스님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오온을 관찰하고 오온의 생멸을 관찰하는데 공하다고 확실히 보시고 썼겠습니다. 오온을 알아차림하는 것은 오온 실제와 오온의 생멸, 실제의 생멸을 보는데 그 실제의 생멸을 보다 보면은 그 실제의 무상, 고, 무아 말하자면 공을 보게 됩니다. 그 공을 보는 것이 여실직연. 그래 이제 자상을 관찰하는 걸 떠나서 공상을 보게 됐을 때, 삼법인을 보게 됐을 때, 공을 보게 되었을 때를 야타부타 냐나다사나 여실직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반야신경에서는 빠슈야띠스마라고 해서 확실히 보시고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타부타 냐나다사나 반야신경에서는 빠슈야띠스마에 해당하는 확실히 보시고서를 현장 스님은 번역하지 않으셨는데 이 대목을 좀 주의해서 잘 익혀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확실하게 보셨다 하는 것은 좀 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제의 생멸, 무상고 무아. 이제 한 발자국 더 나가면은 그런 실제의 생멸이 사라지는 열반을 보게 됩니다. 일어남 사라짐이 멈추게 됩니다. 불교에서 또 대부분의 불자들이 알고 있는 무상계, 말하자면은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멸이 정멸위락.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번역한 책들이 거의 없죠. 제가 나름 좀 정확하게 한번 번역해 보겠습니다. 재행무상, 재행은 유의법입니다. 인연화법입니다. 인연생기법입니다. 인연으로 만들어진 것들은 무상, 상주하는 것이 아니다. 영원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그걸 이제 부연 설명하는 게 그 뒷대목입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생멸, 일어남 사라짐하는 법이다. 너무나 빠르게 일어났다가 너무나 빠르게 사라지는 것들이다. 위파사나 하면은 이 대목을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수행을 통해서, 반야를 통해서. 생멸멸이 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행이 무르익어가지고 실제를 보고 실제의 생멸을 보고 실제의 무상고 무아를 보고 그 반야가 굉장히 무게 있어지고 깊이가 있어지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정신과 물질이 생멸멸이 일어남 사라짐이 멸이 사라진다. 멈추는 순간이 서너 찰나 오게 됩니다. 그 자리가 열반입니다. 고 생멸이
사라지는 자리, 일어나면 사라짐이 더 이상 멈추는 자리, 그를 무상계에서는 정멸위락했습니다. 이 정멸이 바로 열반입니다. 또 사법인으로 얘기할 때 열반 적정 개설 바로 그겁니다. 열반과 적정, 요 무상계에서 정멸, 이는 같은 말입니다. 동의어입니다. 이 바로 생멸이 사라진 자리, 열반을 보게 됐을 때 그 정멸이 위락, 최상의 행복이다. 최상의 즐거움이다. 왜? 아무리 늦어도 열반을 보게 되면, 열반을 대상으로 하게 되는 도와 가의 지혜를 얻게 되면 일곱생 안에는 도일체고의 완전한 해탈에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말이 확실히 보셨다. 여실직연. 바로 통찰입니다. 통찰. 그래서 실제를 보고 실제의 생멸을 보는 것은 알아차림입니다. 삼빠자냐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걸 지나가지고 실제의 생멸을 통해서 삼법인의 지혜가 일어났을 때 그거를 여실직연 또는 통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뭔가 자상을 보다가 공성을 보게 되고 어떤 실제를 보다가 실제의 본성을 보게 되는 것. 바로 그때부터의 수행을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개 알아차림 할 때부터 위빠사나 수행이라는 명칭을 붙입니다. 왜? 곧 위빠사나 수행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 그렇지만은 정확하게는 실제를 보고 실제의 생멸을 보는 것은 알아차림 수행이고 그것을 지나서 수행력이 좀 무르익었을 때 이제 무상고 무아를 보고 거기 더 무르익어서 이 우주에 보이고 들리고 생각하는 것들이 전부 무상고 무아로 와닿았을 때 이 자는 이제 도화가의 지혜, 깨달음 또는 열반을 볼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무상고 무아를 볼 수 있게 됐을 때부터 위빠사나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정확하게 잘 가려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공과 공성의 의미상의 차이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아주 축약해서 요약 정리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진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등의 일체의 법에는 실체 자성이 없다. 그러나 그것들은 연기된 것이므로 허무는 아니다. 이게 공을 통해서 공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바로 그 공성의 의미입니다. 이 실체 자성이 없다라는 걸 보는 것. 이 없다는 허무는 아닙니다. 연기하는 것으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실체 자성이 있다고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알고 뭔가 실체적인 인식을 일으키고 아상과 아집을 일으키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생사윤회 세계의 괴로움을 되풀이하는 자에게 이 공성을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두 번째로 법들에 대해 무엇이다 라고 언어적 개념적 분별을 하지 말고 나아가 그것들이 실체적인 것으로 있다고 집착해서도 안 된다. 이 대목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야신경이 오는 공하다 없다 라는 말을 하고서 그 뒤에는 무색, 무수상행시, 무아니비설신, 무색성향 미적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 무자 앞에는 공성, 사실 공중 개점은 사실은 공성 중입니다. 또 중자한다고 되게 또 가운데 공 가운데는 가는데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공성에는 공성에서는 이런 말입니다. 왜 공성이 그렇게 중요하냐? 물론 공을 통해서 공성이 드러나지만은 그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대목입니다.
법들에 대해 무엇이다. 아까 책상이다, 글상이다, 밥상이다, 땔감이다, 무기다, 해서 뭐이다. 라는 이런 언어적 개념적 분별을 하지 마라. 나아가 그것들이 실체적인 것으로 있다. 왜냐하면 언어적 개념적인 분별을 하면 오늘 내가 이것을 보고 시계이다 하면 내일도 이거는 시계이다입니다. 그러면 중생들의 생각에 어떻게 자리 잡나 하면 시계는 있다. 영원하는 것으로 있다. 내 생각과 관계없이 내가 죽어도 그런 식으로 있다. 그래서 좋은 것은 집착하고 나쁜 것은 미워한다든지 싫어합니다. 이렇게 탐심이나 진심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바로 그러한 실체적 인식과 또 그것에 대한 탐진 반응, 집착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 공을 통해서 공성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로 법들은 영원 불변의 실체로서 있지 않으므로 조건을 짓기에 따라서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시탈타 태자 때는 중생이었습니다. 이분이 6년의 수행을 통해서 부처를 이룹니다. 붓다가 되십니다. 만약에 중생이 공하지 않고 공성의 것이 아니라면 중생이 부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영원불변의 실체로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덕을 쌓고 또 특히 그 중에서도 수행의 공덕, 위파사나 수행의 공덕을 쌓아가면 부처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무한한 변화의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을 이 공성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로 공과 공성은 윤리 도덕의 성립 근거이자 수행 성립의 근거이다.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윤리 도덕이 성립을 하고 왜? 여러분 지계 보시를 통해서 우리는 깨달음을 좀 더 가깝게 좀 더 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수행이 성립하고 윤리 도덕이 성립하는 것도 모든 것들이 공성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바로 이런 깨달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수행 성립의 근거도 제법이 오온이 공성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 공과 공성의 의미를 정확하게 잘 분별하시고 그 다음에 번역은 안 되지만은 산스크리트문에 나오는 여실지견에 해당하는 확실하게 보시었다 내용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